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시청하기에 앞서 시청 전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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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생 속도는 1.5배속 추천합니다. 자, 이제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아주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역시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더 이상 구독자가 안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계속적인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요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운용 보수가 얼마냐, 그 미국 직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품 구성 종목 역시 QQQ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누적 수익률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괴리율, 그 현재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고 그럽니다. 순자산 가치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 이론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인 가격. 이거는 진짜 실제 가격, 현재 가격. 괴리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나브가 실제 주식 가격보다 싸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가 실제 주식 가격보다 싸니까, 실제 주식 가격이 나브보다 싸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차익 거래로 수익 실현도 가능한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그 원자재 ETN이나 ETF 하는 사람들이 이런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괴리율이 이렇게 크게 발생했을 때. 그리고 괴리율 계산은 현재가 마이너스 나브, 나누기 나브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한번 엑셀 창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미국 직투 ETF와 비교도 한번 해보고. 자, 일단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운용 보수가 0.49인데 QQQ 직투는 0.2%밖에 안 해요. 두 배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S&P 500 ETF VOO 부는 0.03%밖에 안 합니다. 거의 안 받죠, 그죠? 무료 봉사해주죠, 거의. 참 그래서 좋은 ETF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직투를 안 하고 이렇게 자산운용사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뭐 운용 보수가 배로 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상품 구성 종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위에 것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고 밑에 것이 QQQ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는 나스닥 100 이민이 선물이 있네요. 선물. 이 선물 비중이 4.71% 정도 있습니다. 6월물이네요. 6월물. 그런데 QQQ는 전부 다 현물만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홀딩 종목 보면 나스닥 상위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마소, 애플, 아마존. 알파벳 C, 알파벳 A라고 보이죠. 이거는 구글입니다.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이거든요. A는 보통주, C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입니다. 지주회사가 알파벳이고, 요 밑에 이제 구글, 유튜브, 웨이모, 기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텔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네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인데, 종합정보를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종목 토론실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보이고, 구성 종목 보이고, 괴리율과 추적 오차율이 보이죠. 뭐 추적 오차율이 이 정도 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어떤 뭐 코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2%, 3% 그렇게 추적 오차가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추적 오차율은 뭐냐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추적 지수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지수와 얼마나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QQQ는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거의 뭐 0%에서 0.1% 정도밖에 안 해요. 괴리율은 최근에 이렇게 급 변동장에서 괴리율이 이렇게 크게 발생한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일단 3월 27일 이후는 좀 시장이 안정됐으니까 크게 뭐 발생하진 않는데,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 날은 뭐 5%, 6% 이상 괴리율 차이가 나타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면 괴리율이 파란선이네요. 파란선. 요것이 괴리율입니다. 그죠? 5%, 난 3월 24일에는 5% 이상 났네요. 그죠?
그리고 3월 10일 날은 4.7% 정도 났고요. 이럴 때는 물론 그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은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장지수 ETF로 차익 거래는 잘 안 하고 되게 원자재 ETF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리율이 큰 날 차익 거래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타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괴리율이 크게 발생한 날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날을 한 번씩 제가 전화해 봅니다. 자산운용사에. 이런 날은 그 유동성 공급자가 LP가 물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괴리율이 발생하거든요. 역시 뭐 자세한 알 필요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게. 이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우리 상품 설명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상품 정보를 쭉 보시면 한번 다 쭉 읽어보세요. 가입하시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환 노출이라고 되어 있고 상장일은 2010년 10월 지금 이제 한 10년 6개월 정도 됐네요. 보수 보이시고 과세 내용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배당 소득세. 하지만 우리가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하면 요 세금을 늦춰준다 그랬죠. 이연시켜준다 그랬죠. 분배금 지급일은 1, 4, 70 이렇게 지급하는데 분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뭐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고 남는 분배금은 ETF 자산 가치에 녹여가지고 가격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월간 운영 보고서를 보면 클릭해 보시면 자, 이게 월간 운용 보고서거든요. 이 한 페이지짜리 월간 운용 보고서입니다. 운용 목적, 기초지수, 배당금 현황 쭉 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운영 성과겠죠. 그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YTD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하락장이니까 약 5% 손실이 발생했네요. 올해 1월 1일에 투자한 사람은 현재 마이너스 5.42% 손실입니다. 10년 동안, 10년 반 동안 누적 수익률이 334.82%네요. 동기간 나스닥보다 아웃퍼폼했습니다. 그죠?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인덱스 이 지수를 보시면 추적 오차가 약간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QQQ는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이 정도면 추적 오차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코덱스 뭐 200 같은 그런 ETF보다 추적 오차가 적습니다. 코덱스 200이 제가 알기로는 한 2.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0.2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QQQ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뭐 자산운용사에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수는 2배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고 저쩌고 쭉 보시고 그리고 괴리율 계산하는 계산식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약 정보를 보시면 간이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등급은 다소 높은 위험이네요. 다소 높은 위험. 하지만 수익률은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어떤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요 수익률이니까 최근 1년 동안은 27.79% 그런데 작년 2019년 YTD로 봤을 때는 38% 정도 됐어요. 이제 2월 29일 이때 하락장을 한번 크게 맞아가지고 2월 28일 날 한 그 9%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 하락장을 한번 맞아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2년 동안에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이렇고 3년 동안에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이렇고 5년 동안에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이렇고 설정일 이후 그러니까 10년 반 동안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이런데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2월 29일까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오늘 4월 10일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지난 이제 설정일 이후로
약 25. 몇 퍼센트였던가? 25.2%네요. 25.2%. 4월 10일 현재. 이제 좀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어가지고. 그래도 연평균 복리 수익률 10년 동안 25.2%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국내 펀드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용 전문 인력도 보이네요. 요 사람, 92년생 굉장히 젊으신 분이네. 운용 자산 규모가 954억이네요. 최근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네요. 그죠? 최근 1년 동안에는 7% 수익률을 거뒀고 2년 동안에는 1.23%가 됐다. 그래서 QQQ보다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954억, 1900억 굉장히 큰 돈을 운영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또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 가입한 어떤 펀드는 그 운용 전문 인력이 84년생 젊은 여자분이던데 운용 자산 규모가 2조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는 미국에서 그래도 랭킹 8위 정도에 해당하는 큰 자산운용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서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까 뭐 다 봤던 것들입니다. 그죠? 다 봤던 것들. 그리고 이제 QQQ 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게 그 인베스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QQQ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괴리율이나 추적 오차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히스토리컬 나브 보이시죠? 이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는 고객 이런 것도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네요. 운용 보수가 적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 QQQ 나브를 이렇게 다운받고, 그리고 요 종가는 인베스팅에서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이 괴리율을 요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간단히 표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이렇게 쭉 보면 최근 2월, 3월 급 변동장에서 괴리율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날이 있죠. 그래서 QQQ도 이렇게 급 변동장에서는 괴리율이 굉장히 크지만 추적 오차는 또 굉장히 적어요. 자, QQQ의 추적 오차를 보면 요 옅은 파란색이 나스닥 100 지수고 짙은 파란색이 QQQ 가격이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차트가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100과 QQQ 절대값으로 놓고 여기서 여기를 빼보면 거의 괴리율이 0.01% 뭐 0.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추적 오차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보다 QQQ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QQQ 괴리율을 계산하려면 인베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운받고, 또 investing.com에 들어가셔가지고 QQQ 가격을 다운받고 직접 이렇게 엑셀로 계산하는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우리는 요 괴리율을 보고 단타 치려고 차익 거래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상 이제 살펴볼 거는 다 살펴봤죠. 자, 여러분도 이런 순서대로 한번 똑같이 살펴보시고, 뭐 궁금한 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에 질문 남기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